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뒤로하고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울산에서도 태권도의 박우혁, 근대 오정 정진화 선수와 그리고 울산 현대축구단 설영우, 엄원상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셨는데요. 자, 출전한 선수들 모두 고생하셨다고요. 또 곧 있을 전국체전에서도 다치지 않고 울산을 대표해서 실력 발휘 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울산시대 모두 다 같이 한 모함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몰래입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9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업주 A씨에게 울산지방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요. A씨는 고객이 현금으로 납부한 단말기 값을 가로채거나 판매용 휴대전화를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긴장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무력 충돌이 확산하면서 울산 지역 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현지 사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또 정유업계도 이 충돌의 여파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핵심 산유국으로 번질 가능성을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조심입니다. 최근 중구 황방산과 남구 태화강변 일대를 중심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많다고 합니다. 우선 돌이나 유리 조각 등 길에 이물질이 없는지 길을 잘 살피고 또 파상풍에 대비해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고요. 발에 상처가 있거나 발바닥 지방층이 얇은 노인과 당뇨병, 족저근막염, 동맥경화증 환자는 맨발 걷기를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운전대입니다. 울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무자격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아내가 운전하도록 한 버스기사 A씨를 해고 조치했지만 A씨는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는데요. 과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시죠. 화제의 키워드 1위는 기싸움입니다. 전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 하면 여러분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양산시가 천성산에 일출 조망대를 조성하고 한반도에서 새해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홍보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리 울산의 해돋이 명소 간절곶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은 현재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일출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간절곶의 일출 시각이 가장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언제나 정확하고 깔끔하게 진행을 하는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활짝. 네. 그래요. 보는 분들도 남 평론가가 웃으면 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보다도 뉴스를 꼼꼼하고 깐깐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분석하는 남미경 평론가,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하는 이유는 본인이 또 그렇게 소개해달래요. 네. 아까 네. 음료수를 하나 사오면서. 네. 예,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럼요. 예. 네. 오늘 머리도 자르고. 네. 네. 자, 오늘도 냉철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먼저 화면을 보시죠. 보시죠. 네. 네. 새해 일출이 어디가 빠른가?
어디가 더 빠른가? 울주군 양산시의 땡땡 싸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니 울주군하고 양산시하고 뭐 말싸움이라도 났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떤 네. 뜻입니까 이게? 예, 혹시 그 한반도에서 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기초적인 그런 질문하시면 어딥니까? 해가 빨리 뜨게끔 간절하게 바란다 해서 간절곶. 네. 울산 간절곶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양산시가요. 네. 간절곶보다 이 양산의 청성산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뜬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울주군하고 양산시가 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뉴스를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네. 양산시가 자기네가 일출이 더 빠르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간절곶이 새해 일출이 가장 빠르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게 새해가 되면 수십만 명이 간절곶을 찾을 정도로 예. 뭐 일출 명소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는데요. 네네. 그래서 울주군도 20여 년 전부터 간절곶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예, 그런데 우와, 이 양산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있겠죠. 이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하면 이 간절곶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해발을 달리하면 좀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사정이 달라진다. 예, 이 경남 양산시에 있는 천선상의 해발 고도가 922m입니다. 922. 예, 그러니까 922m를 기준으로 해서 보존값을 적용을 하면 이 청성산이 간절곶보다 일출 시간이 5분 정도 더 빠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청성산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빨리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존갑이다. 뭐다.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좀 힘든데 제 수준으로는. 그러면 이게 전문 기관에 확인된 내용입니까? 네. 오호. 양산시가 지난해 12월에 네네. 이 한국천문연구원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답변이 오기를 고도에 따른 이제 보존값을 적용을 하면 간절곶보다 청성산의 일출 시간이 더 빠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뭐 고도가 높으면은 일출이 빠른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천문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도가 높을수록 일출 시간이 더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도에 따른 보존값을 적용을 하면 이 청성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울산에 있는 대운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경주의 토함산 그리고 부산의 장산 이런 곳도 간절곶보다 일출 시간 더 빠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런데 고도가 높게 되면 주변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한국천문연구원이 해발 고도 0m를 기준으로 해서 일출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네, 예. 해발 고도 0m를 기준으로 해서 간절곶의 일출 시간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성산의 일출이 유라시아에서 가장 빠르다? 이렇게 양산시가 계속 홍보를 하면 울주군 입장에서는 참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울주군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양산시가 청성산 정상을 일출 명소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물리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계획들을 접지 않는 한은 해돋이 명소를 두고 두 지자체가 앞으로 계속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경쟁이 있는 곳에는 또 발전이 또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냥 그건 나부터라도 양보를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나는 그냥 우리 동네가 제일 빠르다고 또 주장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장 이제 내년 1월 1일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네, 지금 양산시의 계획은요. 올해 안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오. 시작을 해서 내년 1월 1일에는 일출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오호. 그리고 지금 양산시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울주군이 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주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사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성산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원효 대사가 네. 1000명의 성인을 이곳에서 배출을 했다고 해서 청성산이다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을 원효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효 대사의 가르침으로 성인이 된 1000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일출을 볼 수 있는 전망대 바닥에다가 1000개의 돌을 또 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주변으로도 이제 습지가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자연 경관까지도 아울러서 지금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이 긴장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경쟁력을 더 갖추는 노력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볼만하겠는데요. 네네. 내년 1월 1일 날 기대가 됩니다. 에? 울주군.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송을 1월 1일 날 거기서 울주군에서 방송을 하는 게 어떨까? 네. 에? 간절 곳에서. 간절 네, 곳에서 일출을 보면서. 일출을 보면서 누가 하여튼 그거는 이제 우리 담당 PD하고 의논하고 하여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울주군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내놓은 대책이요. 네. 간절곶에 대규모의 식물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좀 충분해 보이지가 조금 모자라. 않아 보이는데요. 좀 더 해야 돼요. 적어도 한 1박 2일 정도는 푹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지. 관광지를 만드는 노력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 뜨기 직전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네. 해 뜨길 기다렸다가 네. 해 뜨는 순간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해 뜬 다음에 거기서 또 이벤트가 또 펼쳐지는 거야. 네, 떡국도 먹고요. 떡국이 가장 네.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살 더 먹으니까요. 한 살 더 먹으니까. 그걸 미리 얘기하면 어떡해요? 내가 해야지. 자, 이미 일출 명소로 자리 잡은 명성이 어디 가겠냐마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도 간절곶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은 황당한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긴 일이 있었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기사님이 네. 아내에게 핸들을 맡겨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니 쉬는 날에 자기 승용차에 아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실제 본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아내를 태우고 여기에다가 또 아내에게 운전대까지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5월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가 네.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아내를 태우고 실제로 운전대를 맡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가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뒤집혀지지. 더 큰 문제는 당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버스에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승객들까지 탄 상태에서 아내한테 그 핸들을 맡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이게 지금? 이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체격을 가진 차인데 말이죠. 승객들 생각에는 이번에 버스 기사분이 새로 왔나 보다. 여성 기사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설마 그 운전 연습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이 아내분은 얼마나 운전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1km 가량을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1km면 1000m. 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버스 작동법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승객들이 버스에 내릴 때는 직접 하차를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신기한 사람이네. 보통 부부 사이는 운전 연습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잘 안 시키는데 운전 연습 시키다가 크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이 싸워가지고서 내리는 부부들을 내가 많이 봤어. 근데 이분은 자기가 모는 버스에다가 태워서 운전 연습을 시켰어. 참 아내 사랑 통 크네. 멋있네요. 네. 어쨌든 이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이게? 네, 이게 회사가요 버스 운행 기록을 점검하던 중에 발각이 됐는데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또 시키고 또 직접 운전대를 맡긴 장면이 고스란히 버스 내부 CCTV에 찍혔던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회사에는 여성 버스 기사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야, 그 기사분도 그 카메라가 분명히 있는 걸 알 텐데 그걸 여성 버스 기사가 없는데 화면에 여성이 운전을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어? 거기에다가요,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회사가 남편을 해고를 했습니다. 이게 해고한 이유도 밝혔는데요. 이 시내버스는 무엇보다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회사 소유의 버스를 무단으로 이용을 했고 그리고 승객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기 때문에 해고 조치가 마땅하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부인이 면허증이라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부지간. 그러면은 A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를 받아들였나요? 잘못은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 해고 조치에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 신청을 냈는데요. A 씨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긴 한데 관행이었다 이렇게 관행? 얘기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해고를 한 거는 좀 과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긴 것이 관행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네. 난 평론가. 이 네. 아내분이 자격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자격이 없었던 게 맞습니다. 네. 어머. 그럼 어떻게 이 대형 버스를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막 운전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객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요, 예. 이런 대형 버스를 운전을 하려면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네. 일종 대형 면허를 딴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종 대형? 예, 그리고 최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각종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이수한 이 시내버스 운전 자격이 있어야지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성 검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완벽하게 돼야지만 이 대형 이 버스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자격이 없이 운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누구나가 운전 처제 버스 한번 타볼래? 끔찍하지.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말이죠.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결국은 기사의 손을 들어줘. 어머?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허. 이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하게 한 행위는 잘못됐지만 승객들이 다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좀 참작을 해서 해고 조치는 좀 과한 조치다 이런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또 다 있었겠지요. 그렇게 이건 좀 과했다. 뭐 그런 하여튼 뭐 판단이 정확했으리라고 나는 또 믿고 네. 있지만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행이란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관행.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겠어요. 그 버스에 내 가족이 탔다. 나는 그냥 경계하지 그냥. 그 현장에서 넘어가지 나는. 네. 놀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뒷부분이 충격인데. 남미경 시사평론가에게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